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산나물을 전문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감성농부 김정근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눈개순마를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싶어서 눈개순마 A2Z라는 그 소책자를 만들어서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책자 그 내용을 복귀하는 의미로 이번에는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눈개순마는 상당히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총 3부에 걸쳐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제1부에서는 눈개순마란 무엇인가 일반적인 내용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제2부에서는 눈개순마의 토지 적지, 그 다음에 눈개순마 씨앗 발화 방법, 그리고 정식 방법, 이런 구체적인 재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3부에서는 눈개순마를 어떻게 채취를 하고 또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떻게 판매 유통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눈개순마, 저희들이 삼나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 눈개순마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이 눈개순마가 한번 보시죠. 뿌리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밑에 좀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올해 싹대가 올라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어림잡아 한 20촉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도 크기의 눈개순마라면은 몇 년 정도 키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처음 접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대략 아실 겁니다. 이게 한 만 3년 정도 키우면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물론 토질이 맞고 제대로 키워야 되겠죠. 같은 땅에서도 또 같이 식재한 이 눈개순마도 크기는 상당히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3년 정도 됐고 제법 정상적으로 성장한 그런 눈개순마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굵기로 올라올 때 이제 봄철에 채취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눈개순마의 자생 분포를 보면 대표적으로는 울릉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에서는 지금도 조그만 산에 올라가면 이 눈개순마가 여기저기 자라고 있는 모습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육지에서는 깊은 강원도 두메 산골에 들어가야 볼 수 있다는데요. 저는 아직껏 우리 육지 산에서는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상당히 해발 1000m 이상 고지에 올라가면 이 눈개순마를 아마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눈개순마의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개순마는 다른 산나물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무기질과 비타민을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산화 성분 비타민인 베타카로틴 성분을 함유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 성분은 세포 손상이나 그 다음에 혈관 질환 예방에 효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눈개순마는 사포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 사포닌은 면역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개순마는 열을 내리는 성분이 있어서 피부 질환이나 아토피에 조금 효능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효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눈개순마를 그러면은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특히 이 눈개순마를 어떻게 먹을까, 이렇게 한 번쯤은 아마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눈개순마는 다른 산채류에 비해서 상당히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생채로, 그 다음에 살짝 데쳐서, 그 다음에
말린 건나물, 이 세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의외로 저희가 접하는 그런 산나물들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는 나물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트룹, 그 다음에 엄나무, 순인, 개두릅, 이런 것들은 생으로 직접 드시지는 않죠. 그리고 건재료도 거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데친 다음에 이용을 하죠. 그리고 다른 그 나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사리 같은 경우 그 생으로 드실 수는 없죠. 살짝 데친 다음에 또는 이제 그 건채를 말린 것을 불려서 이렇게 드실 수가 있는데, 이 눈개숙마는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음식에 활용하는 그 활용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고사리 쓰이는 곳에는 다 쓸 수가 있고요. 또 눈개숙마는 생으로 드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샐러드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향도 있고 그렇다고 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살짝 데쳐서 우리가 두릅이나 이런 개두릅 이런 것처럼 숙회라고 하나요? 예, 초장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죠. 예, 그렇게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김밥 재료, 비빔밥 재료. 특히 말린 건나물 같은 경우는 불려서 육개장 할 때 넣으면 아주 맛이 뛰어나죠. 그리고 생선 조림이나 찜 이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접하고 있는 산나물이 한 10여 가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눈개숙마가 가장 음식으로서의 쓰임새, 또 맛, 풍미, 이게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재배하고 있는 산채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는 이유도 이처럼 좋은 효능과 뛰어난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눈개숙마를 왜 재배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눈개숙마는 일단 재배가 용이합니다. 대부분 산채류들이 마찬가지지만 일부 산채류 같은 경우는 한번 식재를 하면 한 4년, 5년 후에는 다시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이 갱신한 의미는 다시 땅을 갈아엎고 다시 식재를 하지 않으면 생산량이 상당히 줄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연작 피해 비싼 연작은 아니지만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눈개숙마는 한번 식재하고 테이프만 주기적으로 잘 해주신다면은 10년, 20년 계속 채취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력이 적게 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눈개숙마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음식으로의 활용도 뿐만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들 아까 보셨다시피 뿌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토사 방지용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 눈개숙마 같은 경우 3년 된 눈개숙마가 이렇게 뿌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7, 8년, 10년 되는 눈개숙마 같은 경우는 뿌리가 제 거의 팔뚝 크기, 본 뿌리는 팔뚝 크기 정도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사 방지에도 좋고요. 그리고 경관용 말씀드렸는데 이 눈개숙마를 여러분들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식물들이 봄에 이렇게 피어날 때 상당히 좀 아름답죠. 그 모습이. 여느 식물 못지않게 이 눈개숙마는 상당히 올라오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경관용으로도 쓰이고, 그러니까 조경 공사 하는데 이런데 앞으로 많이 쓰일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눈개숙마가 어느 정도 이제 소득이 되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고사리하고 많이 비교를 해보는데요. 왜냐면 쓰임새가 고사리하고 유사한 곳에 다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고사리보다도 이 눈개숙마는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생채로 뭐 샐러드나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처럼 눈개숙마는 고사리하고 비교를 쉽게 해봐도 고사리 같은 게 일일이 손으로 채취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이 고사리를 여러분들 한번 1kg 채취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 노동력이 필요합니까? 이 눈개숙마는 그렇지 않죠. 어린 순을 똑똑 꺾을 수도 있고 뭐 전지가이나 뭐 부추 채취하는 낫 같은 걸로 살짝 베면 되고요. 지금 3년생이 제가 15, 평균 한 10개, 15 정도 촉이 올라오는데요. 여기에 7년, 8년 되면은 이 한 그루가 이렇게 큽니다. 또 10년 넘으면 한 그루가 이렇게 한 아름 정도 이렇게 커요. 그러면 한 그루에 있으면 1kg, 2kg를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들이 만 3년 이상 됐을 땐 채취를 하는데, 처음에 채취 시작할 때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채취를 합니다. 그런데 얘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채취를 2회 한 3회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눈개숙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눈개숙마의 본격적인 재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고요. 눈개숙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눈개숙마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댓글 또는 구독 신청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